안녕하세요. 자, 원가 관리에게 어 원래 지금 제가 올해 제가 2차 강의를 할 줄은 몰랐거든요. 그래서 인제 교재는 지금 인제 예전에 인제 다른 학원에서 있는 그 교재가 있는데 지금 이제 그 교재로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그다음에 요번에 인제 목표로 하는 거는 좀 짧은 시간 내에 원가 관리를 좀 정리할 수 있는 시험 볼 수 있는 실력을 갖추기 위해서 인제 하는 거라서 교재를 내자니 그거는 또 시간도 걸리고 중간에 또 인제 제본 형태로 하자니 또 복잡할 것 같고 그래서 교재에 있는 그 문제를 이게 인제 다 제 교재에 있는 문제입니다. 네. 네 그래서 그 제 그건 객관식이고 이건 주관식. 예. 그 주관식이 이게 주관식 문제잖아요. 지금 2차 수업 아닙니까?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 2차 주관식 교재에 있는 문제를 선별해서 예 그거 다 풀지 못하거든요, 그 교과서에 있는 문제를요. 예.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숙지하고 가시면 회계사 2차 시험까지도 붙을 수 있을 겁니다 아마. 예. 회계사 2차 시험인데 60점 넘는 거잖아요. 이 문제를 보게 되면 난이도가 인제 쉬운 건 없고 중간 난이도에서 예 어려운 문제 회계사 문제도 다 있고 다 기출 문제고 기출 문제 변형시킨 거고 뭐 CMA 문제 다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세무사 기출 문제도 다 있고. 그래서 인제 여기 제가 나눠 드린 요 문제만 잘 보셔도 예 여러분들이 큰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인제 오늘은 첫날이라서 제가 나눠 드리긴 했는데 다음 주부터는 토요일 날 여러분들 토요일도 수업 들으시잖아요, 재무회계. 학원에다가 토요일 날 이걸 문제를 제가 다 보내 드릴 테니까 그러니까 인제 미리 받으셔서 여러분들이 수업 때 아마 풀고 오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릴 거예요, 그거는. 그리고 여러분들 원가 관리 잘 공부 안 하시잖아요. 그쵸? 선순위가 아니잖아요. "원가를 왜 어떻게 하면 잘하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걸 우리는 이제 모든 학생들이 그래요. 지금 저도 인제 다른 대학 2차 고시반 이렇게 나가고 있거든요. 예. 회계사 시험 준비하는 애들도 있고 인제 거기 대학 고시반 이제 몇 군데 나가고 있는데 물어봐요 항상. 이 "원가 왜 점수가 안 나오고." 그걸 왜 나한테 물어보냐. 그래서 "너 그러면 공부 시작할 때 뭐부터 먼저 해?" 이렇게 얘기했죠. "재무회계부터 한다." "그럼 재무회계 끝나면 세법하겠네?" "예." "그럼 원가 하려고 그러면 몇 시간 못 하고 자겠네?" 그러니까 "예 맞대요." 그게 못하는 게 그거다. 그러니까 네가 1 순위를 원가 관리 얘기를 먼저 시작하게 되면 예 원가 관리를 잘 자기 투입 시간이 작으니까 그쵸. 그런데 원가를 투입하는 게 쪼금 다 그렇죠. 근데 회계사 보는 친구들은 그 친구들은 인제 원가를 못하면 고생을 해요. 왜냐면 원가가 발목을 잡거든요. 왜냐면 회계사 시험 원가 관리 회계가 그 시험 중에서 제일 어렵게 나옵니다, 다른 과목들 중에서. 예 그래서 원가 관리 회계 그 부분 합격제잖아요. 그거 합격하는 거를 예 그걸 되게 좋아해요. 다른 과목 뭐 한 3 과목 합격하는 것보다 원가 한 과목 합격하는 걸 더 좋아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세무사 시험에서는 원가 관리 회계가 그렇게 어렵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회계학 일부로 해 가지고 별도의 과목이 아니라 재무회계 과목으로 섞어서 이게 4 시점으로 출제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요 문제만 잘 보셔도 예 여러분들이 충분히 시험 보는데 예 충분합니다 진짜. 제가 장담컨대. 그래서 요것만 잘 공부하셔도 되고 그리고 제가 토요일 날 문제를 이렇게 먼저 미리 보내 드리면 뭐 여력이 있는 사람은 그 문제를 뭐 풀어도 상관이 없는데 최소한 그 문제를 읽고 오세요. 예. 그리고 수업을 듣고 그다음에 반복적으로 풀어 주시면 돼요. 어차피 이런 유형대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인제 이런 유형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 원가 관리학의 문제는 이 스토리를 아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지만 그 짧은 시간에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그 스토리가 자 이런 유형대로 나와 있어요. 지금 제가 나눠 준 이런 유형대로 여기를 벗어나지 않을 겁니다 아마 시험 볼 그 두 문제가. 그래서 인제 요런 유형을 잘 읽으면서 이걸 계속 읽으면서 갖고 다니세요 이거를. 예. 프린트를 2 개씩 받아 가시는 거 해 가지고 이거를 계속 읽는 거예요 문제를. 예 문제를 계속 읽다 보면 이 머릿속에 풀이가 그려집니다. 그리고 문제를 읽을 때도 여러분들이 요구 사항을 먼저 읽으면서 문제를 읽었을 때 그러면 인제 여기 나와 있는 특히 회계에서는 어 재무회계에서도 중요한 게 문제서 자료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날짜. 왜냐면 날짜가 그 회계 처리의 인식 시점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숫자 이런 거잖아요. 그쵸? 원가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도
이 숫자가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숫자를 다 이용을 할 겁니다. 문제를 풀 때 여기 없는 숫자를 여기에 문제 자료에 나와 있는 이 숫자를 이용하지 않는 그런 숫자는 거의 드물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나와 있는 숫자가 지금 내가 문제 해결을 위해 가지고 이 숫자들을 다 우리가 계산을 이용을 할 건데 이런 것들이 인제 요구 사항에서 알았죠? 우리가 인제 어떻게 인제 이게 이용이 되는지 그거를 계속 읽어 봐야 돼요. 그러니까 한번 풀이를 해 보고 읽어 보면 풀이를 한번 해 봤으니까 기억이 있을 거잖아요. 아 그럼 내가 풀이했을 때 이 숫자가 뭘 구할 때 사용되는 자료인지 이제 그런 감이 생기는 겁니다. 이제 그런 감을 빨리 끌어올려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일정한 시간 내에 문제를 풀기 때문에. 그게 가장 제일 중요한 이슈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인제 일단 뭐 시간이 촉박하니까 자 바로 인제 문제 보도록 할게요. 오늘 안 읽고 왔으니까. 예. 자 문제 1번 자료입니다. 예. 이 문제 1번은 개별원가 계산이에요. 개별원가 계산. 오늘 공부하는 거는 개별원가 계산이거든요. 그래서 이 개별원가 계산에서 지금 어떤 주제를 물어보냐 우리가 공부한 것 중에서 그 물음을 보면 알아요. 물음 1번을 보게 되면 단기 제품 제조 원가를 계산하시오 이렇게 나왔어요. 단기 제품 제조 원가를 계산하시오. 그러면 단기 제품 제조 원가를 우리가 계산을 할 때 이제 이걸 이제 답안지에다 우리가 표시를 해야 되거든요. 이제 이걸 표시하는 방법은 뭐 각 수험생들마다 다 다를 거예요. 그래서 인제 일단 이 단기 제품 제조 원가를 우리가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우리가 인제 판단할 수 있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제공품 T 계정 걔를 그리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 제공품 T 계정에서 단기 제품 제조 원가를 구할 수 있는 자료들을 정리를 해 보자는 거죠. 한 군데다 모아서 정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제 단기 제품 제조 원가 그러면 인제 일단은 제공품 T 계정을 일단 제가 쓰는 답안은 풀이를 하고 그다음에 밑에 답을 표시하는 그런 형태로 할게요. 뭐 이제 각각 다 그 풀이와 답안을 표시하는 뭐 양식이 다 다른데 어떤 분들은 왼쪽에다가 이렇게 답안을 표시를 하고 그다음에 풀이를 오른쪽에다가 이렇게 자로 줄을 쫙 그어 가지고 답안지에다가 이렇게 해서 이제 문제 1번에서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풀이 그다음에 답안 이런 이 풀이도 연습장이 아니죠. 이거 계산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제 어떤 식으로 인제 이 답을 도출했는지 그 계산 근거를 쭉 보여주는 건데 뭐 이렇게 하신 분들도 있고 뭐 이렇게 또 채점을 해 보면 예. 근데 그거는 뭐 여러분들 편한 방법대로 하시고 지금 저는 인제 요거 위주로 인제 요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인제 예. 풀이에다가 인제 뭘 우리가 작성해야 될지 그걸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단기 제품 제조 원가를 구하라 했으니까 일단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제공품 T 계정을 우리가 인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제공품 T 계정이 이렇게 있으면 기초 제공품이 있고 그다음에 직접 재료비가 있고 직접 노무비가 있고 제조 간접비 그다음에 단기 제품 제조 원가 그리고 인제 여기 기말 제공품 그리고 이제 개별 원가 계산에서는 우리가 작업별로 원가를 계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 단기 제품 제조 원가를 구성하는 거는 인제 우리가 인제 작업 원가표별로 우리가 인제 추적을 할 건데 이거는 인제 완성된 작업을 나타내는 거고 그다음에 인제 요거는 미완성된 작업을 나타내는 거죠. 그리고 인제 자료에서 문제 자료에서 기초 제공품 원가 요거는 인제 전년도에 미완성돼서 2월 돼서 넘어온 거죠. 예. 그게 인제 추가로 또 작업이 이루어질 거고. 그다음에 인제 단기 총제조 원가 여기 인제 단기 총제조 원가에 대한 자료잖아요. 그래서 인제 얘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거를 인제 이렇게 해 놓으면 인제 문제를 읽을 때 기초 제공품에 대한 요 자료 그거를 좀 내가 염두를 해 둬야 되고 그다음에 문제에서 제시되고 있는 단기 총제조 원가에 대한 요 자료 그다음에 기말 제공품에 대한 요 자료 요걸 파악하면 얘를 구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걸 머릿속에 그리고 문제를 읽어야지 그냥 문제를 읽고 풀이사항 요구사항을 읽게 되면 다시 문제를 또 읽게 됩니다. 그러면 그 시험 떨어져요. 너무 많이 심하겠나?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2차 시험이라는 게 이 시간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예, 항상 시간을 줄일 수 있게 가장 효율적으로 문제를 파악할 수 있는 그걸 좀 염두를 해 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한번 풀이를 하고 그걸 계속 읽어보라는 거죠. 그 문제를. 이 문제를 내가 다시 풀었을 때 이제 어떻게 푸는 게 빠르게 푸는 건지. 예.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요걸 생각을 하면서 이제 우리가 문제를 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가로 안을 보게 되면, 자, 단서. 요구사항은 다 꼼꼼하게 읽어야 돼요. 거기 다 조건들이 주어지기 때문에. 제주간접비의 배부시. 제주간접비의 배부란 얘기는 지금 우리가 이제 개별원가 계산에서는 이 물량을 흐름을 보게 되면 이거는 이제 전년도 미완성된 작업이고, 이거는 이제 전기 미완성 작업에 대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발생한 그 원가의 금액을 나타내는 거고, 그 물량의 흐름을 보게 되면 전기 미완성 작업에 단기 착수되는 작업. 예를 들어서 이게 100일이 있다. 그럼 단기 착수는 102, 103, 104 이렇게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중에서 완성된 작업. 그리고 이제 판매된 거는 매출원가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남아있는 거.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전기 미완성 작업, 단기 착수 작업, 그 다음에 완성 작업, 미완성 작업. 그러면 이제 각 작업별로 제주간접비, 각 작업별로 원가 계산을 어떻게 하냐면 직접비는 직접 추적해서 계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각각에 대한 작업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제 작업이 100일, 102, 103 있으면 작업 원가표가 직접 재료비, 직접 노후비, 제주간접비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작업에 있는 작업 원가표 요 금액 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 원가 계산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이제 직접 원가는 이거 직접 추적해서 계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제주간접비는 배부를 하겠죠. 각 작업별로 조업도에 따라서 우리가 배부를 하는데, 거기 뭐라고 나왔냐면 그때 배부율은 부문별로 하지 않고 공장 전체 제주간접비 배부율을 사용하고, 그때 배부 기준은 노동시간으로 사용한다.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또 그 단서를 읽으면 그러면 이제 제주간접비를 집계 해가지고 공장에서 전체에서 발생한 노동시간으로 나눠서 제주간접비 배부율을 구하겠다. 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냥 만약 요구사항을 보고 그냥 이게 뭐지? 단기제품 제조원가를 계산하죠. 그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걸 구해야 하는데, 그럼 단기제품 제조원가를 구하기 위해서는 내가 자료들을 요약해야 되는데 제공품 T 계정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각각에 대한 기초, 단기 총제조원가, 기말 제공품에 대한 자료를 파악을 할 거고, 그다음에 이제 각 작업별로 이 제조간접비를 배부하는데 공장 전체의 제조간접비 배부를 사용할 거니까 그때는 공장 전체의 제조간접비 배부를 계산을 해야 되겠죠. 개별원가 계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제조간접비 배부를 계산하는 거예요. 직접 원가는 추적해서 계산하기 때문에 그거는 계산이 어렵지가 않아요. 거기다 주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제조간접비는 계산해서 우리가 나타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부문별 제조간접비가 있고 공장 전체가 있는데 공장 전체를 사용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공장 전체 제조간접비 배부를 구해야겠다. 그런 생각. 그와 관련된 또 자료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머릿속에서. 자, 그러면 공장 전체 제조간접비 배부율, 이제 얘도 우리가 이제 구해야 될 건데, 그 얘기는 정상 개별원가 계산이 아니면 실제 발생한 제조간접비, 실제 발생한 제조간접비 합계액을 그 다음에 실제 직접 노동시간으로 나눠서 우리가 계산해야겠다. 이걸 머릿속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물음 1번의 요구사항을 읽었을 때는 이제 요걸 이제 여러분들이 좀 그릴 줄 알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단기 제품 제조원가를 구하라니까 얘를 좀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얘 계산할 때 각 작업별로 제조간접비 배부하는데 공장 전체 제조간접비 배부를 사용하니까 우리가 이제 실제 제조간접비와 실제 노동시간에 대한 자료를 파악을 해야겠구나. 그 생각을 읽자마자 바로 머릿속에 떠올려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물음 2번. 그럼 이제 느낌이 와요. 시험에서 공장 전체 제주간접비 배부를 물으려고 이걸 낼까요? 아니죠. 그 다음에 이제 물어보는 게 바로 이제 부문별이에요. 부문별. 그러니까 물음 2번에 추가적으로 자료가 주어지죠. 근데 이 자료에 괜히 겁을 먹어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친절한 거예요. 왜냐하면 문제 1번에다가 그 부문별에 대한 자료를 집어넣어주면 그러면 더 멘붕이 와요. 이게 당치 이게 자료들이 뭐냐 하면서. 그게 문제 3번이거든요. 그 멘붕 오는 문제가. 나중에 보시고. 자, 그래서 이제 물음 2번에서는 부문별 제조간접비 배부에 대한 문제고, 부문별 제조간접비 배부 문제는 일단은 이제 보조 부문이 등장할 거고 제조 부문이 등장할 거잖아요. 근데 보조 부문이 이제 2개면 그때는 이제 직접 단계 상호를 이제 분명히 물어볼 거예요. 지금 이 문제에서는 그 3가지를 다 물어봤죠. 그래서 부문에 대한 자료 이렇게 나왔죠. 그럼 첫 번째 그 부문에 대한 자료는 결국 이제 부문별 원가 계산은
물음 2번에서의 이제 부문별 원가 계산에서는 보조 부문의 원가를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제조 부문에 우리가 배부를 할 겁니다. 제조 부문에서 배부하고 제조 부문에서 각 제조 부문별 조업도를 선택해 가지고 제조간접비 배부를 구하겠죠. 제조 부문별 제조간접비 배부. 그래 가지고 이거를 이제 각 작업에 우리가 배부하게 되는 거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1단계 과정하고 그 다음에 2단계 과정이 있는데 1단계 과정에서는 그때는 이제 문제상에서 이제 직접이다 또는 단계다 또는 상호배분법에 의해서 배부하는 이런 내용들이 나올 거고 이제 요거와 관련된 자료가 그 첫 번째 자료예요. 부문에 대한 자료. 그래서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우리가 표 하나 만들어 가지고 각 제조 부문별로 제조간접비를 짓게 하고 그다음에 각 제조 부문에서의 조업들을 선택하겠죠. 그래서 각 제조 부문별 배부를 가지고 각 작업별로 제조간접비를 배부하는 거다. 그러니까 결국 이 결합원가 계산에서 이제 보조 부문하고 제조 부문이 있는 경우 나올 게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제조간접비 배부를 구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야. 이게 이제 제조기비에 나올 수도 있고 또 이제 뒤에 우리가 문제 5번이나 4번하고 6번, 7번 있죠. 걔네들은 서비스업이거든요. 그 서비스업이 나오면 다 틀려요. 똑같은 건데. 그런데 아무튼 제조기업이 나오든 서비스업이 나오든 개별원가 계산 문제에서는 핵심이 뭐냐면 제조간접비 배부를 계산하는 거예요. 제조간접비. 간접비 배부할 때. 그러니까 항상 이 제조간접비 배부를 어떻게 계산하는가를 머릿속에서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좀 읽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마찬가지로 각 부문별 이 제조기업이 훨씬 더 쉽게 느껴질 거예요. 나중에 서비스 보면 원래 서비스 문제가 더 자료는 더 심플한데 그걸 더 어렵게 느끼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수험생들 할 그 현실입니다. 부문별 제조간접비 배부를 구해서 각 작업별로 배부하는 거다. 당합니다. 각 작업별로 배부한다는 거는 이게 각각의 작업이 있으면 직접 재료비, 직접 노비, 제조간접비. 근데 공장 전체는 공장 전체의 제조간접비 배부를 가지고 배부하는 거고 만약에 부문별로 배부한다라고 하면 각각의 이제 부문 여기 2개 있으니까 각 부문별 제조간접비 배부를 해서 이제 이렇게 제조 부문 2개 있으면 이런 식으로 배부가 되겠죠. 그래서 물음 2번은 이제 요걸 이제 우리가 이제 푸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요구사항 거기 물음 1번하고 물음 2번을 읽으면 그 이제 문제를 읽으면서 그것도 빨리 읽는 거죠. 빨리 읽으면서 이제 머릿속에서 이제 이렇게 해서 풀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물음 2번은 이런 식으로 풀어야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그다음에 이제 문제를 보면서 이제 숫자에다가 이제 그 숫자가 이제 내가 이거 풀 때 어디다 사용할 것인지 이제 그걸 생각을 해야 된다 당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요구사항을 한번 쭉 봤고 일단 요구사항을 먼저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읽어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1번 자료가 나왔습니다. 3월과 4월의 원가 자료는 다음과 같다 이렇게 나와있죠. 그럼 이제 분명히 4월 달 걸 물어봐요. X1년, X2년 물어보면 보통 뒤에 있는 거 물어봅니다. 1공정, 2공정 하면 뒤에 있는 공정 물어보고. 자, 그래서 2008년도 3월과 4월 개별 원가 계산제도. 자, 1번에 나와 있는 이제 숫자들. 3월 31일에 그럼 이게 이제 4월 초가 되는 거죠. 지금 이게 이제 월별로 계산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이제 이 원가 계산이 지금 월별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제조 지시서 100일이며 그럼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4월을 한 회계 연도로 본다라고 하면 이게 기초가 되는 거죠. 4월을 기준으로 했을 때. 월초 이렇게 해도 되고. 월초 제공품이 되는 거예요. 이 작업과 관련해서 집계된 원가는 이렇게 쭉 나와 있죠. 이건 이제 전년도에서 다 발생한 원가.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제공품 특계정 그린다고 했으니까 이게 이제 4월 달 거란 얘기죠. 4월 달 거. 문제를 읽어보니까 이게 4월 달 내용이고 4월 달에 단기 제품 제조 원가를 구하는 거구나. 자, 그러면 이제 월초 자료를 이렇게 정리할 거잖아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월초 제공품 원가가 그거 다 더하는 거예요. 2만 원, 14,000원, 제조간접비 3만 원. 보는 순간 다 더해 주는 겁니다. 일단 바로 이제 답안지를 작성한다기보다는 일단은 이제 보면 2만 원, 14,000원, 3만 원. 합치면 64,000원이 되죠? 그 옆에서 표시를 하든가. 난 바로바로 작성하겠다. 64,000원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뭐 이런 거는 계산근거 달 필요 없어요. 이거는 뭐. 그렇죠. 이거는 뭐 여기다가 또 이제 이렇게 달고 그러면 시간만 걸리거든요. 중요한 거에 대해서만 계산 근거를 달아주지
이거 주석 표시해가지고 달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4월 중에 3개의 작업이 새로 착수가 됐다. 이게 바로 재공품 계정이 머릿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머릿속에 있으면 지금 요게 그 월초가 우리가 이제 개별 원가 계산하니까 작업별로 우리가 이제 추적하는 거죠. 작업별로. 이게 100일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물량 흐름 파악하는 거예요. 당해년도에 이제 착수가 되는 게 102, 103, 104가 새롭게 착수가 되는구나. 그걸 이제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이 중에서 101, 102, 103이 완성이 되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단기 제품 제조 원가는 여기 있는 거는 101, 102, 103. 이 작업 원가표에 있는 이 원가 금액의 합계액이 바로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되는 거죠. 왜냐면 당월에 완성이 된 거니까. 지금 이걸 구하는 거잖아요. 101, 102, 104. 그럼 이제 딱 4번 자료가 보이거든요. 그러면 4번 자료에 나와 있는 그 작업 원가표에서 102, 103, 104. 이 중에서 101, 102, 103 요거를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해야 되는 건데 거기 직접 재료비, 직접 노비는 다 추적돼서 직접 재료비 다 주어져요. 이게 직접 원가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제조간접비 배부하는 건데 그게 물음 1번에서는 공장 전체 제조간접비 배부를 사용하고 물음 2번에서는 부문별 제조간접비 배부를 사용해서 우리가 이제 계산하는 거다. 그런 이제 그런 생각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월말 제공품. 자, 그러면 이제 요거는 104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이 물량의 흐름을 파악한 거죠. 그리고 이제 3번에 자료 나와 있잖아요. 주식회사의 거는 매월 제조간접비를 확정하여 배부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다. 그러니까 매월 계산해야 된다는 거예요. 매월 그러니까 4월 달에 발생한 제조간접비를 집계해가지고 그걸 조급도로 나눠서 4월 달에 이제 요 각 작업별로 우리가 배부. 이게 이제 매월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4월에 발생한 직접 재료비, 직접 노비, 기타 자료는 다음과 같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4번 자료에서 직접 재료비, 직접 노비 쭉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직접 재료비하고 직접 노비는 바로 계산이 가능해요. 왜냐하면 단기 총제조원가에서 당해년도 발생한 직접 재료비, 직접 노비는 각 작업별로 거기 합계 금액이 다 주어져 있잖아요. 이 합계 금액 안 주어지면 굉장히 시험 문제 어려워지게 되는 겁니다. 야, 그럼 더하면 되는 건데 그게 뭐 어려지냐? 나중에 제조간접비에서 여러분들이 실수할 그런 게 생길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거기 합계 금액이 있으면 합계 금액 없어도 보통 없이 주어지면 더 어렵게 느껴져요. 그러면 이제 항상 합계를 구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합계를. 자, 그럼 이제 15만 원, 19만 원. 제조간접비는 이거 안 주어져 있죠. 그렇죠? 이제 요거는 이제 계산을 하라는 거예요. 집계해서 계산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제조간접비는 요거 이제 집계해서 요거는 이제 주석을 달아줄만 하죠. 주석 1번이라고 할까? 자, 그러면 실제 발생한 제조간접비 요거 이제 계산하는 거다. 그거 이제 다음 자료를 읽어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5번 자료에 지금 단기 중 20만 원의 원재료를 외상으로 구입하였다 이렇게 놨어요. 그 20만 원 동그라미 치면서 여러분들 좀 의아하게 생각하는 게 내가 이걸 구했는데 원재료 20만 원이 굳이 주어질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원재료 관련된 자료는 지금 이게 필요해서 지금 내가 계산했는데 근데 숫자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다 주어진 숫자를 여러분들이 다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게 이제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자, 단기 중 20만 원의 원재료를 외상으로 구입하고 2차 시험 문제가 이게 이제 어려운 거예요. 저기 맨 또 뒤에 가가지고 6번 자료에 보게 되면 거기 기초 원재료 및 제품 재고는 없었으며 또 4월 말에 원재료 재고는 3만 원 이렇게 나왔죠. 직접 재료비를 구했는데 계속 원재료에 대한 자료가 나오는데 그럼 이거 필요 없는 자료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일단 주어진 숫자는 문제 풀이를 위해서 다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럼 원재료가 강조가 되고 있으니까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원재료 T 계정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한번 계산해 보게 되면 이거는 뭐 굳이 답안지에다 표시할 필요는 없고 그냥 그 문제지에다 표시해도 되고 뭐 답안지 표시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흐름을 보게 되면 이게 0이고 이게 20만 원. 근데 이제 이런 거 한번 접해본 사람들은 이제 바로 이제 이게 이제 왜 주어진지 알긴 느낌이 오거든요. 그 이유가. 그럼 보게 되면 이제
거기 원재료 재고액이 3만 원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이게 당연히 원재료 사용액이거든요. 근데 이게 얼마예요? 17만 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 직접 재료비는 15만 원 주어져 있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원재료 사용액 중에서 이 중에서 직접 재료비는 15만 원이고 나머지 2만 원은 뭐가 된다는 거야? 간접 재료비 금액이 된다는 거야. 간접 재료비. 그러니까 이 원재료 주어진 거는 이 얘 때문에 주어진 거야. 간접 재료비는 우리가 제조 간접비로 구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간접 재료비를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제조 간접비로 분류가 되는 거고 그러면 사용액 17만 원에서 마이너스 15만 원. 그래서 2만 원이 제조 간접비 우리가 집계 금액을 계산할 때 포함이 된다 하는 겁니다. 그렇죠? 분명히 시험장에서 이걸 빼먹는 사람이 수두룩할 거다 같은 겁니다. 네. 그 유의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숫자가 다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번은 지금 이제 다른 원가에 대한 자료가 나오겠죠. 직접 노비하고 제조 간접비인데 또 여기서 또 주의할 거는 뭐냐면 회계는 발생 기준이니까 여기 있는 거는 다 발생액이에요. 발생. 발생한 금액이다. 그러니까 현금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1차 시험 공부할 때도 이제 이런 자료 많이 봤잖아요. 현금 지급액은 얼마인데. 그럼 그 현금 지급액으로 직접 노비 지급액을 쓰라는 얘기가 아니죠. 직접 노비 발생액을 우리가 계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4월 중 생산직 종업원에게 지급한 임금은 20만 원이며 그중 5만 원은 3월에 미지급 임금이고 4월 말 현재 미지급 임금 총액은 8만 원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노무비 관련해 가지고 얘도 좀 계산해야 되겠네. 직접 노무비 관련해 가지고 분계를 한번 추정할게요. 저 같은 경우에 분계를 하는 걸 이제 주로 하는데 이게 현금 흐름표에서 직접 보면 논리하고 뭐 똑같은 거죠. 종업원에게 지급한 임금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게 현금 지급액이에요. 이게 현금 기준이죠. 현금 기준 비용. 자, 걔는 이게 이제 20만 원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요 현금 지급액과 관련해 가지고, 그러니까 요 노무비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부채 금액이 미지급 임금이 있는데 이게 월 초가 5만 원이고 월 말이 8만 원이면 기중에 3만 원이 증가한 거죠. 궁극적으로. 그러니까 월 초가 감소가 되고 월 말이 또 새로 생기는 건데 변동분을 본다라고 하면 미지급 노무비가 3만 원이 증가되는 거다 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노무비 발생액이 이게 23만 원. 아니 노무비는 여기 있구나 이거. 이건 주소타비로 없는 거고. 우리가 간접 노무비를 계산하는 거죠. 자, 23만 원인데 지금 여기에 이제 직접 노무비가 얼마로 주어져 있어요? 19만 원으로 주어져 있잖아요. 합계를 보게 되면.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간접 노무비를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얘도 제조 간접비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3만 원 마이너스 19만 원. 이게 4만 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4만 원. 요거는 이제 이런 식의 문제를 한번 풀어본 사람은 그러면 이제 자료 읽어보면 이제 이걸 이제 의심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합계가 없으면 이걸 의심 안 하고 그냥 넘어가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를 빼고 그 자료에서 거기 있는 주어진 그 원재료하고 노무비 관련된 자료 그 이용하지 않고 다른 자료 보고 그러면 무조건 틀리는 거예요. 여기 있는 자료를 다 활용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 자, 여기서는 이제 기기장치에서 9만 원, 공장 건물에서 3만 원, 영업부의 촬영 운반구 걔는 X죠, 이제. 그 10만 원은 이제 X 긋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관련 없는 거야. 왜냐면 그건 판관비이기 때문에 비제조 원가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9만 원, 3만 원. 감가상각비. 그 다음에 이제 기계장치에 대한 수선유지비, 지급한 현금은 이것도 수선유지비도 우리가 이제 제조관집에 포함시켜야 되는데, 자, 얘도 지금 발생액으로 안 주어졌고 발생액을 우리가 또 추정해서 계산해야 돼요. 그러면 지급하는 현금 금액은 10,000원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3월 말 이게 월초가 되는 거고 4월 말 월말이 25,000원. 그러니까 얼마 증가인가요? 10,000원에서
25,000원이니까 아니다. 이게 지금 미지급이구나. 자, 3월 초에 선급 비용이죠. 3월 초에 선급 비용이니까 3월 초에 선급 비용은 당연히 근데 어떻게 돼? 다 감소가 되겠죠? 유동자산이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분기를 추정하게 되면 이게 월말은 없고 월말 선급 비용은 없고 월 초에 지금 이게 10,000원이 감소가 될 거고 그다음에 기말에 가서 우리가 수정 분기하게 되면 발생에 대한 우리가 수정 분기하는 거죠. 요거는 이제 기중에 지급이 됐다는 얘기고 기중에 이제 감소가 된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이제 지급이 된 게 이제 발생이 됐다는 얘기고 요거는 이제 미지급 해서 이게 이제 3만 원. 요거는 이제 새롭게 이제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발생 기준 금액은 얼마가 되냐면 미지급이 25,000원이구나. 3만 원이 아니라 25,000원이니까 다 더하면 수선유지비는 45,000원이 발생한다. 이렇게 계산하는 거죠. 다 알 줄 알죠? 이거 이제 여러분들 형그룹 할 때 다른 거 공부해봤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제조간접비 실제 발생액을 우리가 집계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게 얼마냐면 2만 원 플러스 4만 원 플러스 9만 원 플러스 3만 원 플러스 45,000원 하면 225,000원. 그렇죠? 그래서 이거 225,000원. 계산하면서 동시에 제조간접비 배분율까지 지울게요. 계산한 거는. 그러면서 제조간접비 배분율까지 바로 계산을 해주세요. 네. 또 따로 계산하려면 시간만 걸려요. 자, 그럼 이제 공장 전체의 제조간접비 배분율로 우리가 이제 계산하는 거니까 아까 물음 1번에서 봤듯이 직접 노동 시간을 우리가 배분 기준으로 하니까 공장 전체 직접 노동 시간 그게 어디 있냐면 4번 자료에 있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225,000원 나누기 450시간 해서 제조간접비 배분율을 계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얼마가 돼요? 500원이 되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다 배분하는 거야. 단기 제품 제조원 거야.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 대차 차익으로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어요. 대차 차익으로 계산한다라고 하면 누구 걸 계산하면 되냐면 백사를 계산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얘를 이제 백사 거를 우리가 계산해 보게 되면 네. 직접 재료비, 직접 노후비, 제조간접비. 그럼 백사는 지금 직접 재료비가 2만 원, 3만 원, 2만 원, 3만 원. 그다음에 여기 제조간접비는 배분율이 500이고 노동시간이 120시간이니까 120 곱하기 500 이렇게 주면 되겠죠? 이게 얼마? 6만 원. 그러면 11만 원이 되겠죠. 그럼 이제 월말 제공품이 11만 원. 이렇게 다 계산하면 이제 대차 평균의 원리에 따라서 우리가 계산하면 되겠죠. 그럼 64,000 플러스 15만 원 플러스 19만 원 플러스 22만 5천 원 하면 이게 62만 9천 원이거든요. 이게 이제 62만 9천 원. 그러니까 100일, 102, 103 따로따로 계산해도 되고 뭐 편한 방법대로 하시면 되죠. 뭐 마이너스 11만 원 하게 되면 51만 9천 원. 그렇죠?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되겠죠. 네. 그래서 해설은 이게 해설인 거예요. 이게 이제 시험 답안지하고 해설은 또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해설은 그걸 상세하게 보여주려고 모든 교과서가 다 그렇게 해설을 달았을 거예요. 어떤 식으로 하냐면 그 표를 그렸겠죠. 그 표 그려져 있죠. 100일, 102, 104. 근데 시험 그러니까 이제 제가 지금 판사하는 거 해서 좀 다릅니다. 이제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풀이할 때는 이제 여러분들 또 답안지가 또 나올 거거든요. 이제 그걸 잘 여러분들이 다듬으시면 되는데 그걸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풀이한 답안지 갖고 다시 이제 이걸 내가 어떻게 표현할까를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시험에서 이거 100일, 102, 103 이렇게 다 해가지고 계산하는 분들도 물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해설을 내 답안지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잖아요. 그렇죠? 그냥 이렇게 정품 T계정 생각했으면 얘를 구하면 그냥 바로 그냥 뭐야. 얘를 대차 차익으로 계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걸 각각 구분해서 물어보지 않는 이상은.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 거고 해설은 해설이니까 그걸 이제 상세하게
표현을 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저 같으면 이렇게 해서 이제 물음 1번을 풀겠어요. 답안지에다가. 자, 그 다음에 이제 물음 2번으로 가는 겁니다. 이번에는 이제 부문별 원가 계산을 하게 되는 거죠. 자, 물음 2번은 이제 직접, 단계, 상호변법 이렇게 이제 세 가지 방법으로 이제 하라고 이제 주어져 있는데 이걸 제가 굳이 다 세 개를 안 해도 되겠죠? 다 해야 되나? 직접 배분법 아시죠? 단계 배분법도 예. 그것도 뭐 어렵진 않죠. 그 단계 배분법 순서 정해서 하는 거잖아요. 예. 그 다음에 물음 4번에 보면 상호 배분법 아마 시험에서는 이 세 가지를 다 물어보진 않을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주로 단계나 상호 배분법 중에서 이제 한 가지를 물어볼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는 이 중에서 제일 까다로운 상호 배분법을 가지고 하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단계 배분법은 직접 한번 풀어보시고 직접 배분법은 그냥 눈으로 한번 보시면 되는 거예요. 예. 그 직접 단계는 제가 이제 말로 때울게요. 자, 그래서 이제 물음 4번 이제 물음 2, 3, 4가 다 보조부문의 원가를 우리가 이제 제조부문에 배부하고 제조부문에서 집계해서 각 작업별로 배부하는 이제 그런 방식이 되는 거예요. 예. 여기서는 제조부문에 배분하는 것까지만 나왔네. 제조부문에 배분하는 것까지만. 예. 자, 그럼 이제 상호변법에서 우리가 배부하게 되면 일단은 이 표를 좀 여러분들이 좀 그릴 줄 알아야 돼요. 보조부문, 식당 부문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동력 부문. 그 다음에 제조 부문에 조립 부문, 도색 부문. 이렇게 있죠. 네. 보조 부문에서는 제품을 생산하지 않고 제조 부문을 도와주는 부문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제조 부문에서는 보조부터 어떤 일정한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은 다음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제품을 생산하는 거죠. 제조 부문. 그 다음에 배부전원가. 그 다음에 이제 보조 부문, 식당, 동료. 이거는 이제 답안지에다가 이거는 반드시 표시를 해줘야 돼요. 이거는 계산 근거로서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배부 후 원가. 그래서 배부전 원가를 보게 되면 자, 그 자료가 이제 주어져 있겠죠. 예. 다시 이제 문제 자료를 보게 되면 배부전 원가 이거를 저걸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각각 계산해 놓은 거. 그 해설에 보면 이제 각각 제주간접비 요거 저 부문에 대한 자료 있죠. 물음 2번에 거기 각각 계산해 놓은 게 있죠. 식당이 45,000원, 동력이 4만. 식당이 45,000, 그 다음에 동력이 4만. 그 다음에 조립이 85,000, 도색이 55,000. 이거 굳이 합계까지 계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답안지 쓸 때. 여기 이제 집계되는 게 이 금액이 중요한 거니까. 상호변법에 의하면 이제 우리가 식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식당 동력인데 제가 그냥 S1, S2라고 해서 이제 서브 한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표시를 한 거예요. 식을 세우기 위해서. 자, 그럼 이제 S1은 배부 받기 전에 자기 부문에서 발생한 원가는 45,000원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상호변법은 S1과 S2 간에 서로 용역을 주고 받는 관계니까 S2로부터 받는 건데, 자, 그 표상에서 보면 S2 동력이 식당한테 부문에 대한 자료가 나와 있죠. 물음 2번에 나와 있는. 그죠? 예. 식당이 동력한테 제공하는 용역 제공비는 50%, 0.5S 2 이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동력을 S2라고 하고, 그러면 배부 받기 전에 자기 부문에서 발생하는 거는 4만 원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S1으로부터 배부 받는 건데, 자, 식당이 동력한테 주는 거는 25% 해서 이제 이거 연립방정식에 의해서 이거 계산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 계산하면
이 결과가 이게 얼마가 나오냐면 계산된 결과가 이게 식당 같은 경우에는 74286이 나오고 그 다음에 동력 같은 경우에는 51250이 나온다. 그 다음에 이제 용역 제공비를 다 우리가 곱해주면 되는 거죠. 이게 25%, 50%, 25%거든요. 예. 그럼 74286 곱하기 0.25 하게 되면 18571. 그럼 얘는 이제 얘도 똑같은데 단수 차이 때문에 그런데 이건 18572. 이렇게 이거 단수 차이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74286 곱하기 0.5 하니까 37144. 이게 두 개 더해서 잠깐 51250이 아니라 58. 네. 이게 제가 잘못 봤어요. 그 위에 있는 걸 봤네. 58571이 되는 거죠. 네. 요걸 계산하면 이렇게 되는 건데 제가 이걸 잘못 봤어요. 이거를 그 위에 있는 단계변법을 봤어요. 네. 이게 두 개 더해서 이게 금액이 일치가 되면 이게 맞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맞게 푼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50%, 20%, 30%니까 이게 29286. 그 다음에 11714 곱해주면 돼요. 그 다음에 17571.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거 0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조립가 각각 두세 개에서 이제 계산기 두드리면 이게 133, 8572이 되고, 그 다음에 도색 같은 경우에는 91143이 된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여기까지만 물어본 거예요. 여기까지만 물어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각 작업별로 배부하는 거를 이렇게 물어보게 되면 이제 그 뒤에 나오는 문제는 거기까지 다 물어봅니다. 앞에 있는 문제가 좀 쉬운 거고 뒤에 있는 것은 다 물어보는데 여기에 이제 조립 부문과 요 도색 부문이 있으면 이 조립 부문에서의 이제 조업도가 있겠죠. 조립 부문은 뭘로 배부할 거냐? 예를 들어서 노동 시간. 조립 부문에서 발생한 노동 시간으로 나눠주면 되고 도색은 이거는 뭐 기계 시간. 기계 시간에서 발생한 거로 나눠주면 되는 겁니다. 그게 있죠. 예, 지금 그 뒤에 그 자료가 작업에 대한 자료가 나와 있게 되는 거죠. 작업에 대한 자료가 거기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요 문제에서는 물음 4번 여기까지만 물어봤는데 지금 요 문제가 물음 5번이 생략이 된 것 같기도 한데 이게 왜냐면 지금 작업에 대한 자료가 거기 나와 있거든요. 예, 작업에 대한 자료가 나와 있으면 당연히 각 작업별로 배부하는 것까지가 다 계산이 돼야 되는 건데 이게 좀 잘린 것 같네요. 잠깐만. 예, 이게 잘렸어요. 이게 예. 그 작업에 대한 자료 가지고 우리가 이제 부문별로 원가 계산하는 거예요. 그 잘린 게 아니라 물음이 어디 갔지 이게? 제조 부문의 배부하시오까지 나와 있고 물음 1번. 물음 2번에는 있죠. 물음 2번에. 지금 제가 물음을 잘못 읽었는데 물음 2번에서는 직접 배분법에 의해서 어디까지 다 배부하라는 게 나왔어요. 직접 배부해서 단기 제품 제조 원가까지 계산하라고 이제 나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물음 3번과 물음 4번은 그거는 이제 제조물에 배부하는 것까지만 거기까지만 나와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제가 보여준 거는 이제 상호배법 보여줬는데 지금 물음 2번에서 우리가 단기 제품 제조 원가까지 다 배부하는 걸 보여주려면 그러니까 그 작업에 대한 자료까지 다 활용하는 거 그거 하려면 직접 배분법으로 우리가 또 이제 계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물음 2번을 다시 또 해야겠네. 상호변법을 이렇게 한다는 거 이거 한번 체크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물음 2번을 다 이제 완성 짓도록 할게요. 이제 결국은 다 하게 되네. 물음 2번.
그러니까 이제 물음 3번과 물음 4번은 이제 그 과정이 동일하니까 그게 이제 생략이 되고 이제 보조 부분 원가를 제주문에 배부하는 거 다른 방법이 있다면 그것만 보여주면 되고 이제 물음 2번은 직접 배분법에 의해서 이제 우리가 다 각 작업별까지 다 배부하는 거 그걸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직접 배분법으로 하게 되면 그때는 이제 보조 부분 간의 용역 관계는 무시하는 거니까 그죠? 요 45,000을 우리가 이제 조립가 두세 개 이제 우리가 배부를 하는 건데 그 비율은 지금 거기 50% 예, 50% 저 동료한테 주는 25% 빼면 50대 25%가 되는 거죠. 예, 자, 그러면 얼마예요? 3분의 2죠? 3분의 2. 3분의 2면 이거 3만 원이 되고 요거 15,000원. 그다음에 동력은 4만 원. 식당한테 제공하는 거 무시하고 이거는 20% 30%니까 40, 60이 되겠죠? 예. 그러면 16,000원, 24,000원 이렇게 되는 거죠. 0, 0. 그 다음에 이제 조립가 두세 개에서 집계 보면 이게 13만 1,000원. 맞죠? 그 다음에 얘는 94,000원. 자, 여기가 이제 직접 배분법에 의해서 배부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계산해야 될 게 부문별 원가 계산이니까 조립 부문에서의 제조간접비 배부율. 그 다음에 도색 부문에서의 제조간접비 배부율을 계산해야 된다. 다음입니다. 그리고 이제 조립 부문에서의 이제 제조간접비 배부율 계산할 때 그때 이제 분자에 해당되는 제조간접비 요 직계액은 13만 1,000원이 되는 거고 도색은 94,000원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각 부문에서의 조업도를 선택하는 건데 지금 요 문제에서는 조립 부문의 제조간접비는 직접 노동시간, 도색 부문에서의 제조간접비는 기계시간을 기준으로 하래요. 그러면 이제 작업에 대한 자료를 봐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기계시간, 조립 부문, 도색 부문, 직접 노동시간, 조립 부문, 도색 부문이 있는데 자, 우리 지금 조립 부문에서는 노동시간이고 도색은 기계시간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조립 부문의 직접 노동시간은 250시간이 되는 거야. 얘가 250시간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도색 부문은 기계 시간이니까, 기계 시간 해놓고 도색 부문 몇 시간이 되는 거야? 125시간. 이거 분명히 틀린 사람 나와요, 이거. 그렇죠? 예. 정확하게 각 부문에서의 노동시간, 조립 부문에서의 노동시간, 도색 부문에서의 기계시간. 가지고 우리가 배부율을 계산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얼마 나오냐면, 13만 1,000원 나누기 250 하니까 이게 524원이 나오고 그 다음에 94,000원 나누기 125시간 하니까 이게 752원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요 배부를 가지고 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단기 제품 제조 원가니까 배부 대상이 101, 102, 103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는 또 기초니까 기초, 직접 재료비, 직접 노후비, 제조간접비. 그래서 이제 요거는 다 주어져 있으니까 이게 지금 얼마로 주어져 있냐면 기초가 이게 6만 4천원 자료에 보게 되면 6만 4천원 이렇게 주어져 있죠. 첫 번째 자료. 우리가 월초에 그 계산해 놓은 거. 그 다음에 직접 재료비 넣었고 직접 노후비는 4만 원. 그 다음에 제조간접비. 네, 이것도 주석을 달아요. 이거 뭐 굳이 이게 두 개로 구분할 필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524원 곱하기 그 다음에 752원 곱하기 기계시간. 이제 그걸 찾아야 되겠죠. 그 작업에 대한 자료에서. 자, 1번 작업을 보게 되면 노동시간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디다 동그라미 쳐야 되냐면 직접 노동시간은 조립에다 동그라미 쳐야 돼요. 조립 부문 70, 60, 40, 80에다 동그라미 치고 그 다음에 작업에 대한 자료에서 기계시간은 도색 부문에다 동그라미를 쳐야 돼요. 이 동그라미 치는 게 이게 실수 안 하죠. 이게 옮겨 적을 때. 자, 그리고 옮겨 적을 때 별의별 실수가 다 나오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이게
524호는 조립 부분이거든요. 여기다 또 기계시간 곱해주는 사람이 있고 또 여기다 노동시간 곱해주고 거꾸로 곱해주는 사람 분명히 나와요. 예. 곱해줄 때 50, 70 이렇게 곱해주면 안 돼요. 배부를 524, 70, 750 했으면 70, 50 이렇게 곱해줘야 되겠죠? 예. 그렇잖아요. 예. 이제 이렇게 이제 한번 하면 이제 102, 103 구하는 거는 이제 실수 안 해요. 그러니까 밑에 있는 거부터 먼저 곱해준 거죠. 밑에 있는 게 노동시간이니까. 이건 노동시간당 배부율이고, 이건 이제 기계시간이니까. 근데 이거를 50, 70 이렇게 곱하는 사람도 나올 거예요. 예. 어떤 실수가 나올지 모르니까, 그걸 제가 이제 염두에 둬서 이제 말씀드린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요거 계산해 보면, 524 곱하기 70. 다 써놓고 이제 계산기 두드리는 거예요. 752 곱하기 50. 이게 이제 74,280. 74,280하고 102하고 103도 같은 방법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굳이 제가 뭐 해줄 필요 없는 거잖아요. 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계산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 세 개 다 계산해가지고 이거 합계액이 결국 뭐가 되는 거야?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되는 거다. 상호배분법은 아까 상호배분법에 의해서 이제 조립과 노동 구했잖아요, 그렇죠? 그거 구하고 요 숫자만 달라지는 거고 나머지는 다 똑같이 되는 거예요. 나머지 과정은 단계도 마찬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직접 해서 이제 이거 한번 보여주고 끝까지 가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단계 상호도 그런 방식대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이렇게 해서 나와요. 부문별 원가 계산이. 제조기업에서 나온다라고 하래요. 네. 이렇게 해서 나오고, 그 다음에, 이걸 이제 어렵게 내면 이제 문제 2번, 그 다음에 문제 3번. 제일 어렵게 낸 게 문제 3번이에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러니까 요 흐름은 이제 이런 흐름이라는 거죠. 이제 이 전체적인 흐름은 이런 거고, 이제 자료만 좀 더 이제 다른 형식으로, 좀 더 복잡하게, 이제 그런 식으로 주어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큰 틀을 여러분들 좀 머릿속에 그려놓고, 이 원가관리 얘기라는 게, 특히 원가 얘기라는 게 관리 얘기도 마찬가지지만 이 큰 틀이 있거든요. 이 틀을 알아야 돼요. 틀을 알아야지만 각각의 이제 문제 자료가 이제 어떤 식으로 이렇게 이제 이거 구성하고 있는 건지 이거를 파악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제조기업에서 보조 부문의 원가, 부문별 원가 계산하는 거는 이제 이런 식의 이제 문제고 이런 식의 자료 형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렇게 해서 1번을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1시간이 지나갔나요? 야, 큰일 났다. 여러분들 보강 좀 해야 될 것 같네요, 지금. 그렇죠? 내가 지금 너무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보통 한 5문제 정도 풀면 한 4시간이 지나가거든요. 제가 과거에 경험해 본 결과. 예, 이렇게 해가지고 10회하면 제가 장단컨대, 이제 학교에서 이 수업 했을 때 회계사 수석도 나왔어요. 물론 걔가 원가를 잘 봐서 수석했는지 모르겠는데 원가도 잘 보긴 잘 봤거든요. 그때. 수석이 아니라, 수석이 아니라 최연소 합격자. 동체 합격 붙어요, 동체 합격. 그때 그 자료예요, 이게. 예, 그때 그 자료에서 좀 업데이트 된 것만 제가 번갈아간 거거든요. 그래서 제 예전에 학교 있을 때 막 세무사 뭐 50명, 뭐 70명, 100명 막 이렇게 붙고 막 그랬는데, 물론 이제 졸업생까지 포함인데, 재학생 중에서도 봤을 때 그 반에서 한 3분의 2가 다 합격하고 막 그랬어요. 그때 그 자료예요. 이 자료를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 검증된 자료라는 거죠, 검증된. 그래서 걔네들 데리고 항상 그 수업 시간 때 그 2학기 수업에 이제 그때 당시 제 학교는 그 시험 기간에 맞춰서 일단 이 전체 시간표가 다 짜져 있었거든요. 그때 딱 10회 하면 애들이 예습도 안 했어요. 예습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거. 요거만 복습하고 요거만 알고 가면 확실합니다, 확실해. 무조건 회계사 시험은 60점 넘고 세무사 시험은 이거 고득점 나오는 거니까 여기 있는 문제 잘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여유되면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그 문제집인데 다른 문제 아마 여유 안 될걸요? 지금 남은 기간 따지면 공부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시간이 더 걸리네. 자, 그럼 일단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좀 쉬었다가 또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